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내리 4거래일 연속 음봉으로 하락을 했고, 또 금요일은 하락폭도 굉장히 좀 크게 빠지면서 시장에 일정 부분 우려감을 줄만한 정도의 하락이 좀 나왔었던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보다는 하락폭이 크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뭐 표면적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파월의 이 발언, 증시가 약간의 과열이 되었다라는 발언과 그 다음 날은 굴비스 총재의 발언이 있으면서 약간의 금리남 에 대한 우려감 정도인데, 특별하게 채권이 바뀌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엔비디아의 자전거래라는 이슈 라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미 증시에 영향을 줬던 부분이었을 것 같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에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좀 잘 나오니까 뭐 이것도 영향 좀 줬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딱 이런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한 흐름 속에서 차익 매물 리스크, 즉 차익 매물이 출회될 것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있지, 대외적인 흐름에서 사실상 뭐 뚜렷하게 악재를 볼 만한 게 없다 라는 말씀을 좀 했었죠. 뚜렷하게 거시적으로 도대체 뭐가 악재로 작용을 해야 될지, 그 이유를 찾기가 사실은 많이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나마 미국의 이번 주, 특히 이제 내일이죠. 오늘이 9월 29일, 내일이 30일, 그러니까 내일 밤까지 해서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목요일 날 셧다운이 되는 거죠. 미국은 목요일인가요? 수요일 날부터 셧다운이 정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가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에 충격을 가해 버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또한 충격을 준다고 한다면 시장에 좋은 매수의 기회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안 빠집니다. 시장이 안 빠져요. 제가 말하는 안 빠진다라는 종목군들은 현재의 반도체 주도주들을 말하는 겁니다. 반도체 내 종목군들이 사실상 거의 빠지지가 않고, 올랐다 하면 시장 평균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 평균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줘 버리기 때문에 하락은 적고 반등은 강하고, 그래서 시장보다 상대 강도가 매우 세게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오면 계속 여전히 똑같은 생각으로 반도체 위주의 바스켓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섹터인 거가 맞는 거고, 대형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필두로 한 반도체 대형주만이 시장의 주도 업종 내 종목이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냥 개별주 성격의 반등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최근에는 네이버겠죠. 네이버가 그런 성격에서 올라오고 있고, 과거에 주도주였던 조방원은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계통의 종목군들은 끝난 것이 아니다.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차례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연휴 전에 기회가 오면 종목을 사면 좋은데, 또 기회가 오면 또 연휴 이후에 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 비만 계열 종목들은 기다리는 조정이 쉽게 안 오고, 또한 조선, 전력, 원전, 방사는 약간은 포지션이 애매하나 언제나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는 종목군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연휴 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에 빠지지 않으면 매수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연휴 전에 종목군들이 가격 메리트가 생긴다면 자꾸 넘어가도 무방한 시장일 것 같다. 왜? 연휴 자체가 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해서 이게 악재로 작용한다 한들 딱 갔다 오면 어느 정도 악재가 소멸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연휴가 길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반도체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반도체 생산율이 그렇게 안 올라간다면 또 이 또한
뭐겠습니까? 쇼티지가 연장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반도체 쪽도 조정이 나온다면 계속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만 좀 놓고 보면 양시장 다 매우 좋았습니다. 오후까지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는 하지 못했지만 상승 종목 수는 무난했던 것 같고요. 아침에 사실상 굉장히 빠르게 선물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뭐 장 시작과 동시에 8시 45분에 선물 시장이 먼저 움직이는데 선물 쪽에서 매수세가 좀 먼저 좀 들어오고 본장 출발하자마자 한 10분, 2, 30분 사이에 한 3, 4천억 정도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더니 장중에 이제 1조까지 확대를 하면서 거의 9시 30분, 50분까지 상승했던 종목이 그냥 종가까지 그 시세가 유지돼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아침 시초가 부근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장중에 매매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그 종목군들의 상승폭이 과연 5%갈 것이냐, 9%갈 것이냐, 10%갈 것이냐, 3%에 끝날 것이냐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다면 그냥 시초가에 다 때려 박아버리고 그냥 가는 거겠죠. 근데 그게 예측이 안 되면 사실상 이렇게 올려버리는 매수의 주체가 올리고 거기서 멈추는 그 순간까지 사실상 이거를 내가 가격 메리트가 없다면 바로 들고 추격 매수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네요. 이런 부분들은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요새 종목 편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좌우지간 조정 나오면 반도체 쪽은 너무나 매수를 하고 싶다 정도로 그냥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종목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업종 내 100개가 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선도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가게 되면 멈출 것이고 밑바닥에 깔린 애들은 나중에라도 다 끄집어서 올릴 것이고 그리고 가장 센 대장주는 평균 그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시장을 보면 특징이라고 하면 니케이가 조금 빠진 거 외에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다 강한 상승세가 일어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는 70조를 넘겼다가 예탁금이 다시 60조대로 내려오고 또 넘겼다가 내려오고가 몇 번 일어났었는데요. 이제는 70조 이상이 거의 뉴노멀 같습니다. 그냥 여기에 고착화되면서 70조 이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신용정부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 고객 예탁금에 비해서는 그냥 평이한 수준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될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지난주 연속적인 하락 그것도 금요일 장만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시장의 미증시 특히 이제 PC 지표 부합으로 인한 영등포 반등이 어젯밤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인 장중 나스닥 선물 플러스로 상승폭 확대 등 힘입어 양시장 1% 이상 반등하며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한 이틀 조정받고 셧다운 우려감 자체를 시장에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 흐름처럼 볼 정도로 조용하고 잠잠한 것으로 보면 셧다운이 돼도 크게 빠질 것도 없는 것 같은 흐름으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미 증시가 조정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아무튼 10월 1일 전까지 셧다운 우려감으로 빠지는지 지켜보며 어떻게 기회로 살지 계속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호세는 계속되는 가운데 D램 재고 사상 최저 뭐 지금 SK 하이닉스 2주치 그 다음에 마이크론 2주 삼성전자 5에서 6주 정도 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반도체 특히 D램 레거시 쪽에서 조정다운 조정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소부장을 잡기가 참 까다롭구나 생각이 되고 대형주는 비중 베팅의 자리를 좀 찾아보고 있고 중소형 소부장은 바스켓으로 이제 비중을 줄여서라도 쫙 분포시켜서 매수를 고려해도 되지 않겠냐. 종목들이 전혀 빠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최근 증가된 유동성 대부분이 빠지면 산다고 쳐다보고 있는 듯이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반도체 쪽은 잘 보면서 주중시 매수 혹은 분할 매수로 봐야 될 것 같고 종목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제가 적어놓은 것만 해도 15개, 16개 되는데 뭐 사실상 100개에서 200개가 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업종이 올라서 다 같이 오르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오늘 알테오젠이 그냥 기술적으로 뭐 코스피 이전 상장 혹은 코스닥 지수의 반등에 의해서 시총 1위 기업이니까 그냥 올라왔다 생각을 하고 박스권 플레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냥 박스권 플레이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제외하면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는 전체가 비만 메쉬 쪽 위주에서만 지금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단기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혹은 트레이딩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만 종목군들을 체크해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상승 시 탄력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고 일동제약이 오늘 주가 핸들링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막 움직이던데요. 아침에 순간 폭락시켜 놓고 이제 임상 그 IR 공개 시점에 맞춰서 막 급등을 하더니 회사에서 자료가 오픈되자마자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죠. 일단 나온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임상 일상 200ml 초고용량 투여 시 최대 13.4%가 나왔다라는 거. 글로벌 경구용 치료제 중에 베스트 인 클래스가 터져 나온 부분이라 상당히 내 인상 깊었던 자료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뭐 중간에 그 자료를 보기 전에 들어갔다가 이제 팔고 자료 보고 좀 비싸게 추격 매수를 하고 상한가에 일단 팔고 좀 봤었는데 이 부작용 에 대한 부분들이 장중에는 코멘트가 없다가 상가 풀리고 한참 빠지니까 회사에서 이제 Q&A에 일정 부분 코멘트가 나왔죠. 24시간 이내에 100%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좀 다시 회복시켜 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있는데 일통제약 아무튼 데이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수했고 지금 일각에서는 노보노디스크의 이 설계대로 임상을 진행했다라는 설 혹은 카더라라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도 조정시 이제부터는 좀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D&D 파마텍과 나이백도 관심권에 놓고 좀 보고 있고요.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에서 턴 어라운드한 제약 바이오에 세 가지 모멘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조정시 이 친구도 이제부터는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애플 바이오는 어제 이제 내용이 나오긴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지켜보면서 5개의 저증이 확대가 된다면 그만큼 주가 마일드스톤에 대한 기대감은 해볼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의 하단은 지켜줄 만한 재료가 좀 나왔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도저도 안 되면 이제 제약바이오는 항상 답이 정해져 있죠. ABL, 뭐 리가캠 뭐 등등 이제 그러니까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많이 빠지면 박스권 하단에서 노려보는 전략으로 계속 지켜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보면 이거 외에도 이제 전력 섹터 쪽인데요. 최근에 전력 섹터가 지금 반등이 잘 안 나와요. 종목군들이 뭐 HD 현대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일단은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LS일렉도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빠졌으며 일진이나 산일전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조금 최근에 다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미국의 전력에 관한 이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좋은 소리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들이 이쪽은 다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국내의 현 주도주가 반도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러한 변압기라든지 전력 인프라 쪽에 기대감이 많이 안 미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의 종목군들의 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섹터일 것이다. 계속 관찰하고 지켜봐야 된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10월 1일 트럼프 일기 때 그 당시 전 에너지 장관을 했던 그 분이 10월 1일 날 이 리츠를 상장시킨데 초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리츠가 상장을 합니다. 대형 원전 4기와 SMR 몇 개랬더라. 아무튼 무지하게 많게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 센터와 신재생
아무튼 대단지를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말 그대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내를 혹여나 원전주들의 흐름이 판이 좀 바뀌는지 좀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어서 코멘트 드리고요. 자, 로봇 쪽은 로보티즈가 오늘 권리락인데 죽지를 않습니다. 계속 우상향이고 원익홀딩스도 우상향에 이쪽은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보면은 로보티즈가 대장인 줄 알고 뭐 다른 종목군들이 대장인 줄 알고 원익홀딩스도 그렇고요. 여기서 말하는 종목군들 중에 클로버까지 단 하나도 저희 손을 안 거쳐간 종목군들이 없습니다. 다 매매를 했었고 끌고 왔었고 한데 한 번 매매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분명히 누군가는 착시를 하죠. 저도 다 팔고 없는데요. 즉 매도하고 나서 다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로봇이. 매도했는데 다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관점입니다. 딱 나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 끌고 왔다, 끌고 왔다.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길게 다 먹는 사람이 없다. 먹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부러워할 것은 없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이 살아 있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에서 지금 로봇이 매일같이 순환매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로봇주를 본다라고 했을 때 볼 수 있는 쪽은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 램보 로보틱스 정도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냥 30만 원 살짝 근처 혹은 약간 아래 정도 된다면 분할 매수해서 좀 들고 있어도 모멘텀 좀 있죠. 로봇도 모멘텀이 계속 나올 만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동네는 매일 순환 중에 폭등하는 종목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대응해야 된다 정도 언급드리고요. 네이버 두나무 이슈 정말 최근 뜨거웠죠. 네이버가 거래대금 3조를 넘겼었고 어제는 2조였고 오늘은 1조 9천억입니다. 대금이 이제 3조, 2조, 1조 후반대로 좀 내려왔는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20 몇 프로가 좀 올라왔어요. 여기서 추가 급등을 한다면 우리는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차트 위치에서 어디가 저하권이 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28만 3천 원에서 29만 원대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데 이 구간을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지 뭐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즉 내가 밑에서 끌고 왔던 사람이라면 비중이라도 줄여놓고 해야 될 구간이 현재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나머지 싸게 샀으면 가지고 있는 물량을 그냥 버텨보는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신규로 내가 28만 3천 원과 29만 원에 들어가서 바로 갈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기는 참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뭐 내용 여하를 떠나서 강력한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낸다면 35만 원까지 맥스로 잡고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매물 소화가 대금 없이 잘 밀려준다면 25만원 혹은 그 이하권이 왔을 때는 아주 좋은 또 매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네, 흔히 말하죠. 3일선 기준에서 눌림목을 노려라. 5일선 기준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대형주는 보통 3일선보다는 5일선 눌림이 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요. 두나무 장애 주식이 막 폭등을 하고 기존 두나무를 보유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즉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의 종목을 올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 쪽은 이 정도 올라오면 좀 부각이 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네이버 본주를 공략하는 게 좀 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겠냐 라고 좀 보여주고요.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은 유리기판 관련해서 테슬라와 애플이 유리기판에 뛰어들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기사가 오늘 좀 나오면서 장중에 JNTC, 캠트로닉스, 피롭틱스, PI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이따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11시네요. 요새 계속 시간이 늦네요. 요새 계속 정말 시간이 늦어요.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계속 아이도 챙겨야 되고 뭐 일과도 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것 같아. 유튜브라든지 이걸. 자, 일단은 이걸 보면은 뭐
SK하이닉스 중요한 구간 돌파 이후에 11선 잠시 이탈하고 좀 올라왔는데 볼벤으로 봤을 때는 항상 이렇게 빠졌다 올라올 때 이런 저항이 많은 구간들 조심하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 좀 보이지 않겠느냐. 이때랑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11선 깨고 개파락이 나왔다가 올라가면 사실상 SK하이닉스가 금요일 빠졌는데 여기서 한 번만 더 빠지고 도치 나오고 올라왔으면 참 좋았던 흐름이었겠다 정도 생각이 드는 자리 같고요. 삼성전자도 추세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구간의 저항대 영역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삼성전자도 이 구간을 다 넘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이 다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ENF 테크놀로지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소재 기업인데 오늘부로 완벽하게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와줬네요. 일단 소재에서도 신고가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살짝 밀리더라도 위에서 놀 것 같고요. TLB TLB도 네, 박스권 돌파했던 지점에서 바로 좀 올라가는데 지금 투자 경고에서 이제 매매 거래 정지로 좀 넘어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최근에 기판 쪽이 제일 강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심택도 마찬가지로 기판 쪽이 제일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일단 기판에서 만약에 매매 거래 정지 종목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부담을 느끼게 된다면 심택 혹은 대덕전자까지 해서 순환매가 좀 돌 수도 있지 않겠냐 정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이제 대장주를 보는 게 맞는데 대덕전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심택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뭐 빠졌을 때 심택의 대량 거래를 수반해서 그러니까 TLB가 정지 들어갈 수 있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방향을 돌리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전통적으로 그냥 항상 만만한 게 이제 동진 세미캠 그리고 대형주 안에서 솔브레인 이런 종목군들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지 혹은 많이 빠져도 이런 종목군들은 무조건 반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빠지기를 좀 기다렸다가 좀 사는 전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소켓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ISC 그리고 리노 공업인데 리노 공업이 이 동네에서는 완전 대장주기 때문에 이 대장주 여기서 수렴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55,000원을 돌파하고 결국은 다시 신고가 영역까지 트라이 하지 않겠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이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섣불리 지금 사야 된다 사야 된다 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매매를 하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봐야죠. 안 보고 매매를 하겠습니까? 아예 안 해버려야지 그러면. 그리고 STI도 올랐다 조금 밀렸었는데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에서 지지하고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 올리는 흐름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양 디지텍이 이제 낸드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이렇게 또 올라오면서 소수 계좌 개입 상위 종목으로 좀 뜨면서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거. 삼화전기도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낸드 종목이고요. 다 이런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좀 기다려보고 M 디바이스도 만약에 빠져주면 기다려서 잘 지켜보고 매매 구간을 찾아봐야 되겠다 정도로 반도체는 설명을 드릴게요. 제약바이오 쪽 오랜만에 좀 보면 알테오젠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대형주지 않습니까? 하나의 박스권 그리면서 그냥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이때도 볼벤 하단, 볼벤 하단, 볼벤 하단, 볼벤 상단에선 저항, 또 올라가면 저항 받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오늘은 일동제약이 가장 뭐 장중에 크게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보면 아침에 프리장이 아니잖아요. 본장 얘는 프리장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하고 나서 뭐 급락의 정도가 상당히 많이 뺐어요. 마이너스 8.6%를 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냥 들고 있다가 대응 안 됐다 혹은 이런 데서 사서 순간
예를 들어서 여기가 3만원이죠. 3만원에서 순간 이거 빼가지고 장중에 오늘 24,000원까지 뺐으면 3만원에 샀던 사람은 마이너스 20% 아침에 두드러 맞는 거고, 그 이상 맞았을 거예요. 거의 마이너스 30% 가까이 순간 두드러 맞고 이걸 돌려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아침에 뭐 들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공포의 느낌 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시켰던 종목을 이렇게 들어올린다라는 거는 그냥 들어올린 게 아니겠죠. 분명히 좋은 게 있었거나 새로운 돈의 유입이 들어오면서 유의미한 자금이 끄집어 올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좋은 흐름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이거 데이터를 보고 좀 매매를 하긴 했는데 좀 아쉬움이 많아요. 이 구간에서는 데이터를 못 봤어요. 근데 VI 걸리고 분할로 좀 잡아놓고 한 5% 정도 적당히 올라서 들어갔는데 순간 연속적으로 폭등이 나와가지고 나머지는 위에서 좀 들어갔다가 다 매도를 하고, 이런 구간에서 사실 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매매를 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이 거의 첫 매매 종목이 되었던 것 같고, 재료가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쉽게 죽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제 강하게 돌파를 시켰으니 32,000원 정도가 중요한 박스권 돌파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 자리들 지켜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D&D 파마텍은 이때 5일선 회복하고 지금 3일선 지지받고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다중 바닥 찍고 다시 돌리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G2G 바이오가 이제 유럽에 있는 종목과 연구 개발 계획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장기 플랫폼 관련해서 일단은 내일 시가가 어떻게 뜰지, 그 시가가 강하게 떠서 어떻게 움직일지 보면서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C2G 바이오도 떠났으니 이제 뭐 남은 거는 뭐 인벤티지 랩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 지속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비만 쪽에 종목군들이 계속 순환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케어젠도 이번에 비만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하단에서 이런 자리들 강하게 돌파했던 하단 라인에서 흐름을 좀 체크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ABL 바이오라든지 종목군들 단기간에 이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좀 밀리는 거라 제가 볼 때는 바로 가기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도로 좀 가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로봇 볼게요. 그리고 오늘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제가 주말 영상에 종목을 본다면 아침에 갭이 뜨는 종목은 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침에 갭 떴던 종목군들은 대부분 죽었고, 장중에 이제 특징주를 붙이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목이 하나 나오긴 했었습니다. 저도 파이오링크를 좀 봤었고요. 근데 과거에 이런 종목 자체가 상한가를 자주 가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상한가까지 끌고 가지를 못하겠고 상타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 이 구간, 여기가 돌파자리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고점과 고점이 많이 붙어있는 1200원 자리가 어찌 보면 만원이라는 라운드 피크가 여기 윗꼬리에 몸통 그리고 음봉의 시가가 있는 자리, 여기서 깨지고 내려온 자리죠. 이런 구간이 이제 VI를 걸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으로 들어가면 나름 저는 승산이 있었던 자리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일단은 뭐 좀 매수해서 얘는 그냥 분할 매도를 좀 했는데, 꼭지에서는 좀 못 팔았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하나의 특징 종목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은 네이버 좀 볼게요. 네이버가 지금 3일 연속 급등을 하면서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뜨렸습니다. NXT로 좀 보게 되면 지금 거래대금이 3조 6천억, 2조 4천억, 그 다음에 2조가 터졌죠. 일단 그러니까 NXT로 보면 강한 저항 구간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여기 음봉의 시가, 그 다음에 여기 아랫꼬리가 달려있는 27,500원. 그러면 이 구간이 좀 강한 저항권이었을 거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매물대가 많았던 구간들은
이 3일 동안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매물 소화가 끝났겠거니 이렇게 생각은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차트를 정규장으로 좀 바꿔서 놓고 보면 지금 갭이 존재하죠. 여기에서 이제 갭이 있고 이 윗꼬리 여기는 아래 꼬리, 여기는 윗꼬리, 여기는 갭. 그럼 여기가 강력한 저항 구간. 또 위에서는 28만 3천 원에서 여기 깨지기 직전인 29만 원 사이. 그러면 크게 보면은 갭이 위로 올라가는 몇 개가 더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올라왔을 때는 뭐 밑에서 사신 분들은 분할 매도를 일정 부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 보통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종목은 가격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서 하루 정도 돌려보면 지금 3일선이 내일 아침이죠. 5일선이 여기가 얼마야? 25만 6천 원 언저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일 좀 밀려가지고 25만 6천 원이라든지 26만 원, 지금 27만 원이기 때문에 25만 원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26만 원 라인 오면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이버. 그리고 APR도 오늘 좀 거의 두 달 이상의 박스권을 좀 돌파하면서 일단 신고가가 좀 나온 흐름인데요. 강하게 신고가를 또 뚫어냈고 박스권 돌파하기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추석 긴 연휴 전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